영화의 본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공포 영화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일단 공포 영화라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인기 있는 여름용 공포 영화 콘텐츠가 있었죠. 바로 상어 영화입니다. 상어의 습격, 상어와 인간의 결투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좀 뜸해졌죠. 오늘은 새로 나온 상어 소재의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47m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47m 영화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어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나네요. 올여름 상어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47m가 그 주인공인데요. 휴양지에서 케이지 안에 들어간 채 상어 투어를 즐기던 두 자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케이지를 지탱하던 선이 끊어지고 두 사람은 47m 아래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산소마저 부족한 극한의 상황 속 그들을 위협해오는 상어에 맞서 두 사람은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 47m입니다. 좋은 장르 영화일수록 그 안에서 주인공들에게 심각한 제약 사항을 줍니다. 이런 제약 상황이 많을수록 보는 사람의 재미가 늘어나기도 하죠. 이 영화에는 뚜렷한 제약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심해라는 상황. 두 번째는 최대 20분밖에 되지 않는 산소의 용량입니다. 47m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제약을 잘 활용해내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주인공들이 똑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때 관객은 짜증을 냅니다. You need to calm down. We have to get back up to the top. Please listen to me. We cannot just swim up. No, we can't. We will get the bends. 그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연출자의 능력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전 상어가 나와서 재밌게는 봤습니다만은 상어 영화 왜 재밌을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상어의 그 외양을 보고 지구상에 저렇게 못되게 생긴 괴물이 있구나 라는 거에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킹콩 보세요. 고릴라. 어찌됐든 눈도 동글동글하고 앵글에 따라서는 귀엽단 말이에요. 도무지 요만큼의 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외모. 대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조물주는 저 생명체를. 일단 눈에 흰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무조건 못된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 심지어 이빨도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옛날 이제 007 영화 보시면은 정말 이빨이 엉망진창으로 난 악역이 있었는데 그 악역의 이름이 조스였어요. 아무튼 이런 상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스. 여러분들 블록버스터라는 말 지금은 너무 흔하게 잘 쓰는 얘기죠.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게 조스 때문입니다. 기존에 벌던 영화 한 편으로 벌 수 있는 돈의 몇 배를 더 벌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스를 만들면서 취했던 전략은 당대로서는 굉장히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약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희귀한 일이었는데요. 제작비 때문에 상어의 모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감독이 안 되겠다. 촬영 일수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늘어나고 큰일 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상어의 모습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노출시킨다였습니다. 조스가 정말 얼굴을 보이는 장면은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스는 당대 가장 무서운 영화였죠. 저는 조스 시리즈를 다 좋아하긴 해요. 조스 2편, 3편, 4편. 조스 2편, 3편에는 조스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스 4편에는 조스의 아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1편에서는 서장이 죽이고 2편에서 서장이 죽이고 3편에서 서장 아들이 죽이고 4편에서 서장 와이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문의 싸움인 거예요.
서장 가문과 조스 가문의 싸움, 늘 서장 가문이 이겼습니다. 조스의 기록적인 흥행 이후에 지금 시점까지 조스의 아류작이 몇 편이나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숫자만 따졌을 때 67편이라고 합니다. 67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 상상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메가샤크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멋있는 말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메가샤크 터미네이터. No. 냉전 시대에 제작된 거대 로봇으로 거대 상어를 전멸시킨다는 내용인데요. 로봇가 상어를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야, 정말 메가하고 샤크하고 터미네이터 하네요. 멋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크스톰. 이 시리즈는 사실 조금 그래도 C급 영화 중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영화입니다. 폭풍과 함께 상어떼가 공격한다는 컨셉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시리즈물로 계속 제작이 됐고 나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정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상어가 날라와서 라면 먹을 때 보면 재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스의 아류작 영화는 77년작이죠. 오르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기억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은 포털 사이트 지식인 이런 데에다가 범고래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 뭐예요? 마지막에 그 빙하 위에서 주인공 죽고요.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아요. 자, 그 영화가 바로 오르카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어 영화는 아닙니다. 범고래 영화예요. 아까 제가 상어가 참 너무 악랄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범고래는 그에 반해서 너무 선량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팬더를 만들던 재료로 만든 게 아닐까. Killer whales ahead! You can't let off dynamite! What do you want me to do? Dive overboard so you can record the sounds of my big explode? 뭐 영화적 구성이 아주 촘촘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아류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조스와 킹콩의 성공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What the hell are you?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고래가 이 인간과 싸우는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샬롯 램플링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영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좋은 상어 영화의 전례는 사실은 언더워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고 당대에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라는 리스트가 있죠. 거기에 당당히 1위를 했었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언더워터는 멕시코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의대생 낸시가 상어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I'm not done here. 자, 이 영화의 정말 탁월한 점은 이 영화는 사실 상어 영화의 외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오두막집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와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괴물과의 싸움. 주인공은 해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모종의 공간에 갇혀 있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긴장감이라는 게 연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영화가 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제약 조건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시종일관 보여주진 않고 조스의 전략처럼 가끔 보이지만 보여줘야 할 때는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활극적인 재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좋은 각본과 좋은 연출이 만나는 식상해 보이는 소재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관한 영화,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다. 우주에 대한 관심과 우주에 대한 탐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지구 안에 있는 바다 밑, 심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얼마나 얕은가. 우리는 대체 심해에 대해서 뭘 알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심해를 다룬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